자, 이번 시간에는 개념 유형 파워편이죠. 유형편 3-2-5 대표값과 산포도에 대해서 좀 알아봅시다. 자, 보시면요. 자, 첫 번째 유형인데 대표값과 평균에 대해서 나와 있죠. 자, 우선 대표값이라는 거는 어떤 여러 개 자료들이 있을 때 그 자료들을 좀 대표할 수 있는 어떤 값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료 전체의 중심 경향. 뭐 예를 들면은 이 자료들이 이제 좀 어떤 특정 값이 뭔가 좀 많이 나오는지 아니면은 어떤 값에 뭐 쏠려 있는지 이런 경향을 좀 보거나 특징을 나타내는 값을 대표값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대표적으로 세 가지 평균, 중앙값, 최빈값을 우리가 배웠었죠. 자, 우리 평균은 여기서 좀 많이 다뤘었어요. 평균이라는 거는 자, 평균은 어떤 자료들이 여러 개가 있을 때 그 자료들의 모든 값을 더해. 그게 이제 분자가 되고 그리고 그 자료들의 개수를 분모로 나눠주시게 되면은 이게 평균이었죠. 뭐 예를 들면은 뭐 만약에 어떤 두 과목의 점수가 뭐 하나는 60점, 하나는 이제 80점이다. 그러면은 이 두 자료의 이 두 점수의 평균은 몇이냐? 그러면은 더해서 나누기 2로 계산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70. 이 평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평균 구할 수 있는 거 알고 있었겠고요. 자, 그리고 자, 1번 유형 보시면 자, 다음 자료는 6년 동안 어느 프로야구 선수가 해마다 친 홈런의 개수이다. 이 자료의 평균을 구해줘라 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가 이 평균을 구해주시려면은 다 더해서 나누기 그 자료의 개수만큼 해주시면 된다라고 되어 있죠. 자, 다 더해주시고 그리고 그 자료의 개수로 나눈다. 근데 지금 자료가 지금 총 몇 개죠? 보니까 자료가 총 6개죠. 그래서 나누기 6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빠르게 계산해 볼게요. 자, 6분의 자, 이제 두 개씩 묶어서 계산해보면 앞에 두 개 37, 그 다음에 가운데 두 개는 43, 맨 뒤에 두 개가 46 될 것 같거든요. 자, 그게 더해주시면 80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 46까지 더해주시게 된 거를 나누기 2 계산을 해주시게 되면은 얘가 2분의 126이네요. 나누기 해주시면 63. 아, 지금 나누기 2가 아니라 나누기 6이죠. 잘못 썼는데. 나누기 6으로 계산해 주시면 얘가 21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어떤 두 집단의 전체의 평균을 구하고 싶다. 어떤 집단이 두 개야. 그럼 그 두 집단의 모두 다 통틀었을 때 평균을 좀 계산을 해 주시려면은 먼저 우리 평균은 모든 자료의 값의 합을 구해줘야 돼요. 근데 그 모든 자료의 값의 합을 여기서는 어떻게 구해줘야 되냐? 그 A라는 집단의 모든 자료의 값의 합을 좀 구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A라는 집단의 모든 자료의 합은 어떻게 구하냐? 얘네 둘이 곱한 게 이 두 자료의 총합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B도 우리가 모든 자료의 총합을 구해주시려면은 그 도수랑 개수랑 평균을 좀 곱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A의 모든 총합, 그 다음에 B의 모든 총합 더해주신 다음에 전체 자료 개수의 n 플러스 n개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자, 5번 보시면 자, 어떤 중학교 3학년 1반과 2반 학생의 수학 성적의 평균이래요. 이 두 반 전체를 싸잡아서 봤을 때 이 전체 수학 성적의 평균을 구해주는 건데 자, 일단 전체 인원수가 총 30 플러스 35명이란 걸 알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전체 그 65명의 총 수학 점수의 합을 구해줘야 되는데 그 총 수학 점수의 합을 이 1반의 총합과 2반의 총합을 더해준 걸로 표현을 해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내가 이제 1반의 총합을 쓸 거야. 자, 그리고 옆에다가는 2반의 총합을 쓸게요. 자, 그러면 1반의 총합은 어떻게 구해줘야 됐었죠? 1반의 총합은 그 1반의 평균과 학생 수를 곱하면 됐었죠. 그래서 30 곱하기 64.8로 계산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반의 총합 35와 62.1을 곱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요걸 이제 계산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거 짜잘짜잘한 좀 계산은 좀 생략하고 이게 좀 계산이 좀 복잡해도 우리가 좀 잘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소수점으로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계산 잘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유형 3번입니다. 자, 중앙값과 최빈값인데 지금까지는 평균 계산하는 걸 좀 했고요. 자, 중앙값과 최빈값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 봅시다. 자, 중앙값은요, 말 그대로 어떤 중앙에 있는 값이야.
근데 어떤 중앙에 있는 것이냐면은 어떤 자료를 이제 우리가 작은 값부터 크기 순서대로 해가지고 큰 값으로 이제 점점점 나열할 때 작은 것부터 큰 것으로 나열할 때 딱 정중앙에 있는 값으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좀 주의해 주실 게 뭐가 있냐면은 우리 그 자료의 개수가 홀수개일 때, 짝수개일 때가 좀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1, 2, 3 세 수가 있어. 그러면 중앙값은 딱 얘야. 가운데 있는 2. 근데 1, 2, 3, 4가 있어. 그랬을 때에는 중앙을 딱 지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정가운데 있는 두 값의 평균을 우리가 중앙값으로 정합니다. 그럼 얘네들이 평균 구할 수 있죠. 2 더하기 3을 2로 나누면 되니까 2.5가 중앙값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료 개수가 홀수개일 때는 딱 정중앙, 자료 개수가 짝수개일 때는 그 가운데 있는 둘의 평균으로 계산해 주시면 된다는 거. 자, 최빈값은 말 그대로 많이 나타나는 값을 최빈값이라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 가장 많이 나타나는 값이 여러 개이면은 모두 다 최빈값으로 골라준다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은 어떤 자료가 1, 1, 2, 2, 3이야. 자, 그러면 1은 2개, 2도 2개. 가장 많이 나왔죠? 그래서 이런 자료 분포 상태에서는 그 최빈값을 1과 2 2개로 얘기를 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8번 문제 볼 건데. 자, 진선의 반 8명의 하루 수면 시간이다. 중앙값과 최빈값을 구해주라. 라고 되어 있죠? 자, 먼저 중앙값을 좀 구해주시려면은 자료를 크기 순서대로 나열해 주셔야 되는데, 자, 지금 보면은 막 나열이 돼 있어요. 크기 순서대로 다시 나열해 봅시다. 가장 작은 거 5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나 보니까 7이 있고, 그 다음에 8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0, 11, 10이 있죠. 자, 지금 보니까 이 전체 자료는 8개가 있어. 그러면 중앙값 구해주실 때 가운데 2개의 평균으로 계산해 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럼 평균 구해주시면 8 더하기 10을 2로 나눠주니까 9가 이제 그 중앙값이 되겠고, 그 다음에 최빈값은 뭐였어요? 최빈값은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게 뭐냐라는 건데, 보시면 자, 12개 나와 있고, 자, 5도 2개가 나와 있어. 자, 따라서 우리는 최빈값을 5, 10으로 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형 4번. 자, 우리가 그 대표값이 주어질 때 어떤 자료의 값을 좀 구해 볼 건데, 우리가 이제 문제에서 평균과 중앙값과 최빈값이 주어졌을 때 어떤 특정 자료의 값이 뭔지를 구하는 걸 해볼 건데, 자, 이제 문제를 좀 같이 보면서 확인해 볼 거예요. 일단 그 평균이 주어졌을 때는 우리 평균 구하는 식 기억나죠? 평균은 모든 자료의 합 나누기 자료의 개수로 계산을 했었고, 자, 중앙값은 정중앙에 있는 걸로 우리가 선택을 해줬던 거 있었고, 최빈값은 가장 많이 나타나는 자료의 개수가 뭔가, 무슨 자료가 가장 많이 나타났는가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3개의 수의 평균이 이 3개의 수의 평균보다 5만큼 작다. 그러면 저 앞에 있는 3개의 수의 평균을 구해보자. 16 더하기 21 더하기 23 나누기 3 한 개. 앞에 3개의 평균이죠. 근데 얘네 평균이 뒤에 있는 3개의 수의 평균, 이 평균보다 5만큼 작다라고 식을 좀 써주시면 되겠지. 자, 이제 요거 풀어보시려면은, 자, 계산해 봅시다. 자, 얘 계산해 주시면, 자, 37 더하기 23 해가지고 60일 것 같아요, 분자가. 그래서 나눠주시면 20이고요. 자, 여기. 자, 여기는 44 더하기 x로 써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고, 양변에 3 곱해봅시다. 60은 44 더하기 x 마이너스 3, 5, 15. 자, 이제 동류항 계산할 수 있겠죠? 자, 44 빼기 15가 29예요. 그래서 29를 이제 넘겨주시면은 몇이 되는 거예요? x가 31이다. 라는 것까지 알 수 있겠습니다. 31로 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째 유형인데, 자료의 값의 개수가 변할 때는 평균이 어떻게 계산이 되는가라는 건데, 우리가 이제 그 자료가 이제 몇 개 늘어났으면 그 늘어난 만큼 우리가 평균 구할 때 반영을 해주시면 돼요. 자, 무슨 말인지 한번 구체적으로 보시면, 자, 어느 동호 회원 40명의 평균이 60이었다. 근데 신입 회원이 한 명 오니까 전체 41명이 되겠죠?
그럼 이 41명의 평균이 60.5가 되었다. 그러면 신입회원이 몸무게가 몇이냐? 라는 건데, 봅시다. 자, 먼저 저 40명의 몸무게의 평균이 60이면 저 40명의 총 몸무게의 합이 몇이 돼야 되죠? 그 평균과 그 사람 수를 곱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40명의 총 몸무게의 합이 몇이냐면은 40 곱하기 60 해서 몇이야? 2400이야. 자, 근데 이 신입회원의 몸무게를 모르니까 얘를 이제 뭐라고 하죠? 신입회원의 몸무게를 우리가 X라고 둘게요. 자, 그러면은 이 신입회원의 몸무게까지 같이 합쳐주니까 평균이 몇이다? 60.5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평균 60.5라는 게 원래 40명이었는데 한 명 더 추가돼서 전체 41명이 됐고, 자, 그 다음에 이 41명의 모든 몸무게 총합, 걔네는 40명의 총합과 신입회원의 몸무게를 더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 계산해 주시면 41이니까 양변에 41 곱해줘 가지고요. 41을 곱해야 되겠죠. 41을 좀 곱해 주셔서 2400 더하기 x.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계산만 좀 잘 해주시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 우리 소수점 위치 좀 헷갈리지 않게 잘 계산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x를 구해주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적절한 대표값 찾기를 해볼 건데, 자, 가장 먼저 우리가 그 대표값 세 가지가 있었죠. 평균, 중앙값, 최빈값이 있었는데 이 세 개의 값 중 어떤 값이 가장 그 대표값으로 적절한 값일까? 라는 걸 한번 따져볼 겁니다. 자, 가장 먼저 평균이 가장 많이 쓰이죠. 우리에게 익숙하고요. 근데 평균은 단점이 뭐냐면은 어떤 자료에 극단적인 값이 있어. 그러면은 그 값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자, 10, 11, 12, 13, 14 이런 자료들이 있는데 다 그러면은 10 몇 정도 되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1000이 나왔어. 그러면은 이 모든 자료의 평균을 구해주실 때 얘가 너무 값이 크니까 이 값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걸 좀 방지해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대표값을 선택을 해주는 게 좋냐면은 그때는 중앙값을 선택해주는 게 좋아요. 이때는 중앙값을 선택해 주실 때 이 짝수계니까 얘네 둘의 평균인 12.5를 중앙값으로 골라주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극단적인 자료를 우리가 좀 영향을 많이 받지 않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두 번째 거는. 자, 세 번째 최빈값은 뭐냐면요. 선호도 조사할 때 어떤 게 가장 많이 나왔는가를 찾는 거니까 사람들이 뭘 많이 선호하는지를 따질 때는 최빈값을 주로 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중 평균을 대표값으로 사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라라고 되어 있죠. 자, 이때는 어떻게 주셔야 되냐면은 그 평균은 우리가 자주 쓰지만 극단적인 자료가 나와 있을 때는 별로 좋지 않다. 그러면 극단적인 자료가 있을 때 평균이 적절하지 않은 거겠죠. 그러면 극단적인 자료가 있는 거 2번으로 답을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삼포도와 편차인데 삼포도라는 것은 이제 퍼져 있는 정도를 얘기하죠. 어떤 자료들이 이제 퍼져 있을 때 그 퍼져 있는 정도를 어떤 수치화해서 나타낸 게 삼포도가 되겠고요. 주로 이제 우리가 분산이나 표준 편차를 예시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편차라는 거는요, 각 자료의 값에서 별량에서 평균을 뺀 값을 편차라고 이제 했었고, 그러면은 편차는 우리가 별량에서 평균을 뺀 것으로 계산을 해주는데 주의할 점. 자, 편차는 항상 합이 몇이다? 0이다. 얘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2번. 별량이 평균보다 크면, 자, 얘네 둘이 뺀 게 편차인데, 별량이 평균보다 크면은 그 편차가 양수가 나와야 되겠죠? 자, 그리고 별량이 평균보다 작다. 그러면 작은 값에서 큰 값을 빼니까 편차는 당연히 뭐가 나와야 돼? 음수가 돼야 되겠다라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그럼 이제 26번을 볼 건데, 자, 5회에 걸친 줄넘기 횟수의 편차가 나와 있죠. 그럼 이 편차는 우리가 다 더했을 때 몇이다? 0이다. 라는 거 했었기 때문에 얘네를 다 더했을 때 뭐가 나와야 돼요? 얘네를 다 더해 주셨을 때 0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 더하기 4 더하기 x 더하기 2 마이너스 3이 0이니까 자, 숫자 3이죠. 얘는 이제 마이너스 1이죠. 계산하면 2가 되니까
2 더하기 x가 0이다. 그래서 x는 몇이다? 마이너스 2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산과 표준편차 구하는 걸 좀 해볼 건데 자, 우리 먼저 분산을 어떻게 구하는지 좀 확인해 봅시다. 자, 분산이라는 거는 방금 전에 우리가 확인했던 그런 편차들을 싹 다 제곱을 해. 모든 편차들을 제곱하고 그거를 다 더합니다. 그거를 우리가 별량의 개수로 나눠주시게 된 게 분산이에요. 즉 얘는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 왜냐면은 평균은 뭔가를 다 더한 다음에 그 개수만큼 나눠주는 거였거든. 근데 여기서는 편차의 제곱을 다 더한 다음에 그 개수로 나눠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겠고요. 자, 표준 편차라는 거는 루트 분산으로 정의한다라는 거. 이것도 좀 잘 기억해 줍시다. 자, 보시면 다음 표는 학생 5명의 분당 맥박수의 편차인데 여기가 잘렸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학생들의 분당 맥박수의 표준 편차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그 5명이 나와 있는데 4개의 편차만 나와 있어. 그러면 우리가 이 모든 편차의 합이 몇이었죠? 0이었죠? 그래서 이 모든 거를 다 더했을 때 몇이 돼야 된다? 0이 돼야 된다. 근데 편차를 모르기 때문에 이쪽의 편차를 x로 두시면 마이너스 3 더하기 0 더하기 4 더하기 3 더하기 x가 몇이 돼야 돼요? 0이 돼야 되겠죠? 자, 계산해 주시면 자, 이게 마이너스 3 없어지고요. 자, 4 더하기 x가 0이니까 x가 마이너스 4가 나올 겁니다. 자, 그럼 여기 이제 마이너스 4로 찾았고요. 이때 이 표준 편차를 좀 구해 주셔야 된다는 건데 표준 편차라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구했죠? 표준 편차는 우리가 분산을 먼저 좀 구해 줬어야 됐었죠? 루트 분산으로 정의가 됐었는데 자, 분산은 어떻게 구했죠? 분산은 분산은 이제 모든 자료의 개수 분해 모든 자료의 개수 분해 그 다음에 그 편차의 제곱의 총합이었죠. 자, 그럼 편차가 다 지금 우리가 나와 있으니까 편차들을 다 제곱한 것들을 싹 다 더해주라 라는 거죠. 제곱한 걸 지금 더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거를 계산해 주신 게 이제 편차의 제곱의 총합이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 계산 끝까지 해주시면 자, 9 더하기 16, 25. 그 다음에 얘도 이제 25니까 분자가 50이네. 계산해 주시면 안에가 루트 10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표준 편차가 루트 10이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3포도가 주어질 때 어떤 특정 미지수의 값을 구해주는 건데 자, 여기가 조금 복잡한 유형이거든요. 좀 잘 보셔야 돼요. 자, 다시 정리하면은 평균이라는 거는 자료의 개수분의 그 자료의 총합. 그리고 이제 분산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자료의 개수분의 편차의 제곱의 총합이다라는 거 꼭 잘 기억해 줍시다. 자, 여기 보시면 어떤 세 개의 별량의 평균이 3이고 표준 편차가 4일 때 이 값이 뭐냐라는 걸 지금 물어보고 있죠. 일단 우리가 저 문장을 보고 식으로 다 작성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세 개의 별량의 평균이 3이면 세 개를 더해주고 나누기 3 해주신 게 3이다라는 식을 이끌어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표준 편차가 4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표준 편차라는 거는 각 별량의 편차를 좀 구해줘야 되는데 지금 각 별량의 편차 우리가 별량에서 평균을 빼서 계산을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별량에서 평균을 뺀 걸 여기다가 써볼게요. 자, 이렇게 세 개를 써보실 수가 있겠고 그러면은 저 편차들을 싹 다 제곱을 해. 편차들을 싹 다 제곱을 해. 자, 이 편차들을 싹 다 제곱을 한 것 나누기 자료의 개수를 계산해 주신 게 뭐다? 얘가 이제 결국에 표준 편차의 제곱이 분산이다. 표준 편차가 4이기 때문에 제곱해서 16이다 라고 써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 이 값을 구해주는 건데 이거는 여기 분자에 있는 값을 말하는 거네. 자, 그래서 이 식에다가 양변에 곱하기 3을 해주신 게 뭐가 되겠다? 답이 되겠죠. 따라서 우리는 이 값이 16 곱하기 3에서 48이다 라고 결론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으로 정답을 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형 10번. 변화된 자료의 평균과 표준 편차인데 자, 어떤 자료들이 나와 있을 때 그 자료들을 우리가 동일하게 어떤 연산을 좀 계산해서 변하게 된다면 평균과 표준 편차도 변하게 될 겁니다. 예를 들면은 ABC 세 개가 있어. 근데 이제 이 ABC에다가 뭐 곱하기 3을 해주고
빼기 1을 할 거야. 동시에.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A, B, C 세 개의 평균이 M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3배에 빼기 1을 하면 평균도 3배에 빼기 1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얘기야.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분산이 만약에 나와 있다라고 해봅시다. 분산. 분산이 아니라 표준 편차가 이제 S라고 나와 있다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이 3배에 빼기 1을 해준 거는 그 표준 편차가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은 이때는 이 별량의 개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3S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3S. 전체적으로 3배가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3S로 해주고요. 이때는 빼기 1을 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자료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3배가 되고 빼기 1을 하는데 이 표준 편차는 이 퍼져 있는 정도를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이 빼기 1이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표준 편차 계산은 그 별량의 개수만 우리가 영향을 받는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자, 만약에 좀 다르게 해볼까? 마이너스 4배를 하고 더하기 1을 했어. 자, 그럼 이제 얘네는 평균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4배 한 다음에, 마이너스 4배 한 다음에 더하기 2가 돼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4배 해주고 평균도 더하기 2를 해주시면 새로운 평균이 나오고요. 그리고 새로운 표준 편차. 우리가 이 개수의 영향을 받았는데, 우리가 마이너스 4잖아요. 이때는 우리가 절대값으로 계산을 해줍니다. 원래 이 개수의 절대값으로 계산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개수의 절대값으로 우리가 표준 편차 새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4개의 수의 평균과 표준 편차가 나와 있죠. 그럼 이놈의 평균과 표준 편차 구하는 건데, 분산을 구하는 거죠. 자, 전체적으로 2개가 더 더해져 있으니까 새로운 평균이 어떻게 되겠어요? n 플러스 2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 표준 편차가 s인데 이 개수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돼 있죠. 지금 개수가 1이니까 절대값 1 s라고 계산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그냥 s가 되겠고요. 근데 우리 분산 구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s제곱이 분산이 되겠죠. 표준 편차 제곱해야 분산이니까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유형 11번입니다. 자, 두 집단 전체의 분산과 표준 편차인데, 자, 평균이 같을 때요. 평균이 같을 때, 이 두 집단 전체의 분산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우리가 그 분산이라는 게 전체 자료의 개수분의 그 편차의 제곱의 총합으로 주어졌었는데, 우리가 이 편차의 제곱의 총합을 어떻게 해주냐면은, 이 편차의 제곱의 총합은 집단 A의 편차의 제곱의 총합, 그리고 집단 B의 편차의 제곱의 총합으로 요걸로 우리가 계산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A라는 집단의 편차의 총합은 어떻게 계산하죠? 이거는 A의 분산과 관련이 되어 있죠. 그죠? A의 분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편차의 제곱의 총합은 이제 분산식 잘 기억해 봐야 돼요. 분산식. 자, 우리 이제 그 분산이라는 걸 어떻게 계산했어? 분산은 이제 그 자료의 개수분의 편차의 제곱의 총합으로 이제 계산을 했었죠. 그럼 편차의 제곱의 총합을 구해주려면은 분산과 개수를 곱해줘야 된다는 거죠. 분산과 개수를. 그래서 A라는 놈의 편차의 제곱의 총합을 구해주시려면은 이 A라는 놈의 분산과 자료의 개수를 곱해야 된다. 근데 분산이 여기서는 제곱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자료의 개수와 분산을 곱해줘야 A의 편차의 제곱의 총합이 나온다. 그러면은 B라는 놈의 편차의 제곱의 총합은요, B라는 자료의 개수와 분산을 곱해주시면 되겠죠? 얘네들이 곱해주시니까 BY 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체 자료의 개수는 이제 A 더하기 B로 계산을 해주시면 얘가 이제 새로운 그 전체 집단의 분산이 된다라는 거. 이 식 똑같이 나왔죠? 요걸로 계산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45번 보면은 자, 두 반의 수학 성적이 나와 있을 때 두 반 전체의 수학 성적의 표준 편차가 과연 몇일까? 라는 겁니다. 평균이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 표준 편차 구해주시려면은 이 A의 편차의 제곱의 총합을 구해주셔야 돼. 근데 아까 그 A의 편차의 제곱의 총합 기억나시죠? 그 분산은 36이죠? 분산과 자료의 개수를 곱해줬다라는 거.
자, 그리고 B라는 집단의 편차의 제곱의 총합은 그 분산과 16이죠. 분산과 그 학생 수를 곱해줬다는 거. 이거를 전체 학생 수 20 더하기 20으로 나눠주신 게 이 전체의 분산이 되고 여기에 루트까지 씌워주시면 표준 편차가 나오겠죠. 자, 계산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해볼게요. 40분의 자, 720 더하기 320이죠. 자, 그러면은 분자 계산해 주신 게 1042니까 아마 20 몇이 나올까요? 20, 428, 46에 24니까 루트 26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4번으로 답을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유형 12번인데, 자, 우리가 표준 편차라는 거는 그 평균에 몰려있는 정도, 반대로 생각하면은 평균에서 얼마나 그 자료들이 멀리 떨어져 있나, 이런 거를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편차가 작다라는 거는 자료가 좀 멀리 안 떨어져 있는 거예요. 평균을 기준으로. 그럼 평균을 기준으로 멀리 안 떨어져 있으면 상대적으로 평균이 많이 몰려 있구나. 그래서 자료들 간의 격차는 좀 작고 이 자료의 분포 상태가 좀 고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별로 차이가 안 난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근데 표준 편차가 크다. 중심으로부터 평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균에서 좀 멀리 흩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별량들 간의 격차가 좀 크고요. 그리고 상태가 고르지 않다. 뭔가 좀 퍼져 있다. 라는 느낌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8번 보시면 자, 표준 편차가 가장 작은 것을 골라주라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평균에 가능한 한 몰려있는 것을 우리가 다 찾아주셔야 되겠는데 지금 이거를 그럼 평균을 다 구할 필요가 없는 게 우리 4번이 바로 정답인 거 아시겠죠? 왜? 얘는 모든 자료들이 7이니까 평균도 7일 거고 그럼 모든 자료에 이 편차가 다 0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표준 편차가 0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4번으로 정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4번으로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유형 13번인데 대표값과 3포도의 이해입니다. 자, 우리는 대표값 세 가지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 평균, 중앙값, 최빈값이 있었죠. 3포도는 자료가 얼마나 퍼져 있는지를 수치화해 준 거고 분산과 표준 편차가 있다. 자, 별량들이 대표값에 몰려 있을수록 편차가 작고 3포도가 작고 그리고 멀리 흩어져 있을수록 3포도가 커진다는 거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53번인데 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골라줘라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편차는 모두 항상 더했을 때 0이 나온다. 맞는 설명이고. 자, 그리고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 분산이다. 맞는 설명이죠. 자, 그 다음에 3번. 평균보다 작은 별량의 편차는 뭐였어요? 음수였죠. 왜냐면은 편차라는 건 어떻게 계산했어? 편차라는 거는 별량에서 우리가 평균을 빼서 계산했었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편차가 0인 별량은 평균과 같죠. 편차가 0이면 얘네들이 같아야 되니까. 자, 그리고 5번. 편차의 평균으로 별량이 흩어져 있는 정도를 알 수 있다. 우리 그 편차의 총합이 0이기 때문에 편차의 평균은 0입니다. 0. 그래서 얘는 틀린 설명이에요. 그래서 답을 3번, 5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하고 5단원은 이제 마치고요. 이제 바로 6단원으로 넘어가면요. 상관관계라는 내용이 나와요. 문제가 몇 개 없으니까 빨리 끝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는 그 두 별량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걸 우리가 이제 산점도라고 합니다. 두 별량을 우리가 좌표 평면 위에 점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 주셔야 되냐면은 두 별량을 비교해 주실 때는 먼저 반듯하게 대각선을 그어주시고 이 밑에 있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x가 y보다 큰 거, 이 위쪽에 있는 거는 반대로 y가 x보다 큰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어떤 특정 값 이상 이하라는 거는 그 세로선이나 가로선을 적절하게 그어주셔서 우리 이제 보통 큰 게 오른쪽 위로 갈수록 큰 거고 작은 거는 왼쪽 아래로 가면 작은 거 기억나시죠? 그거 생각해서 이상 이하 잘 구별해 주시고요. 자, 이제 보시면 지석인의 반 14명에 1년 동안 읽은 어떤 책의 수와 국어 성적에 관한 분포랍니다. 여기 보시면 책을 가장 적게 읽은 학생의 국어 성적 구하라는 건데 지금 이 보시면 책은 이 X축이랑 관련이 되어 있죠. 그럼 책을 가장 적게 읽으려면은 X축 가장 왼쪽을 보면 되겠지. 자, 보시면 X축 가장 왼쪽에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 2권 읽는 사람이 있죠. 2권 읽은 사람. 그럼 이 사람의 국어 점수 50점이고요.
자, 국어 성적이 두 번째로 높은 학생은 책이 몇 권인가? 자, 국어 성적이 두 번째로 높다. 그러면 가장 높은 게 지금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100점짜리 있죠? 그럼 두 번째니까 그 밑에 90점짜리가 두 명이 두 번째가 되겠고, 그럼 이놈의 읽은 책은 얘가 이제 몇이에요? 8권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고요. 자, 3번. 10권의 책을 읽은 학생들의 국어 성적의 평균을 구해주라. 라고 되어 있죠. 자, 10권 읽은 학생들을 우리가 여기 찾아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네의 국어 점수가 평균이 몇이냐? 자, 100점 있고, 80점 있고요. 그 다음에 70점 있고요. 그 다음에 50점 있죠. 얘네들을 그 4명이니까 4로 나눠주신 게 평균이 되겠습니다. 자, 계산해 주시게 되면은, 자, 180에 120 더해서 얘는 300이 되겠네요.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75가 답이 되겠습니다. 75.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자, 어떤 우리 두 별량의 합이 모 이상인 경우, 모 이하인 경우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우리 이거는 이 대각선을 이렇게 점점 내려가는 기울기에 대각선을 꼭 그어서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별량의 차이는 이제 yx라는 직선을 기준으로 a만큼 차이가 나는 범위에서 해결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a 이상이니까 이 부분이 자료의 차가 a 이상이 되겠고요. a 이하라면은 그 난의 내부, 이 부분이 그 차이가 a 이하인 부분이 되겠죠. 자, 이제 문제 보시면, 자, 윤진의 반 학생 20명의 국어 성적, 영어 성적의 산점도인데, 자, 12번 봅시다. 이 국어, 영어 합이 120 이하인 게 몇 %이냐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120점일 때를 한번 확인해 봅시다. 120점일 때려면요, 국어가 지금 40점부터 나와 있어. 그럼 국어가 만약에 40점이면 영어가 80점이어야 되겠죠? 여기. 자,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국어가 50점이면 이 영어가 70점이어야 120점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합이 120점이 되는 그 지점들을 찾아보시게 되면은 그걸 연결해서 이렇게 우리가 선으로 나타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좀 삐뚤어졌는데 다시 이렇게 우리가 그어줄 수가 있어요. 자, 지금 그래도 지금 좀 삐뚤어졌는데 다시 한번 그려봅시다. 아, 여기서부터 그려야 되겠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자, 여기까지 그어주면 되겠고, 자, 그럼 120점 이하니까 이 대각선보다 이 아래쪽을 우리가 120점 이하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몇 개인지 세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명이라고 이제 얘기할 수가 있고, 퍼센티지 구하는 거니까 전체 인원수 분의 9 곱하기 100%, 100분율로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이제 계산해 주시면 45%가 나올 겁니다. 자, 국어 성적과 영어 성적의 차가 가장 큰 학생의 성적의 차가 몇 점이냐라고 되어 있는데, 차는 우리가 어떻게 했었죠? 차는 우리가 이 y는 x라는 직선을 그어주셨을 때 얘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데를 찾아주시면 돼요. 가장 멀리 떨어진 데가 어디냐면은 여기거든요. 여기. 이 점이 이 직선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어. 멀리 떨어져 있는지 정도는 이 직선 y는 x와의 그 거리를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딱 눈으로 봤을 때 멀리 떨어진 게 지금 어딘지 확인이 가능하시겠죠? 자, 이걸로 이제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그러면 얘는 지금 영어 90, 그 다음에 이제 국어가 60이니까 걔네들을 뺀 30점 차이가 난다 라고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관관계인데, 우리가 이제 그 두 별량 사이의 관계가 이제 어떻게 있는지를 우리가 상관관계를 이제 따질 건데, 만약에 이제 양의 상관관계, 음의 상관관계, 상관관계가 없다. 세 가지로 나뉠 수가 있어요. 양의 상관관계는 뭔가 어떤 특정 자료가 커지면 다른 자료도 뭔가 커지려는 경향이 있을 때. 근데 강한 양의 상관관계, 약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데, 강한 양의 상관관계는 뭔가 좀 더 빽빽하게 몰려 있고요. 약한 양의 상관관계는 조금은 넓게 퍼져 있는 느낌입니다. 자, 음의 상관관계는 어떤 특정 자료가 커질 때 다른 자료가 작아지면 음의 상관관계가 되겠고요. 그 중에서도 강한 거, 약한 거가 있죠. 강할 때에는 좀 더 빽빽하게 몰려 있고, 약한 음의 상관관계는 좀 더 퍼져 있는 모양입니다. 자, 상관관계가 없다라는 거는요, x가 증가하든 안 하든 y의 영향을 받지 않는 거를 우리가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16번 보시면 지민이네 반 학생 9명의 평균 독서 시간과 운동 시간 사이의 관계인데 얘네들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지금 따지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X축, Y축으로 한번 좀 나타내 볼게요. 자, 우리 이제 X축이 이제 평균 독서 시간이니까 한번 표시해 봅시다. 0.5 간격으로 표시할게요. 1.5, 2.0, 2.5, 3.0, 3.5까지 지금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0.5, 1.0, 1.5, 2.0, 2.5, 3.0, 3.5 여기까지 이제 그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어주신 다음에 이제 저 X와 Y를 여기에 좌표평면에 나타내어 보시면 된다라는 거지. 자, X가 1일 때 Y가 2예요. 자, X가 2일 때 Y가 0.5고요. 자, X가 2일 때 Y가 1.5도 있고요. X가 1일 때 Y가 3도 있고요. 자, 표시를 다 해볼게요. 여기네요. 3이니까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죠, 지금. 자, 그러면은 2하고 1일 때 0.5니까 여기는 일단 좀 지워줘야 될 것 같고 1일 때 여기를 지금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X가 1일 때 Y가 2. 지금 여기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다시 좀 해줘야 될 것 같네. 다시 한번 좀 해볼게요. 일단은 X가 1일 때 Y가 지금 2니까 다시 이렇게 그어져 있을 때 자, X가 지금 1인 게 지금 자, 표시해주자. 여기가 1이죠, X가. 여기가 X가 1일 때 Y가 2니까 여기를 표시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X가 2일 때 Y가 0.5니까 여기 정도 되겠네요. 또 X가 2일 때 Y가 1.5면 여기 정도 되겠고요. 0.5만큼 차이가 나게 했어요. 자, 그 다음에 X가 1일 때 Y가 3이다. 그럼 X가 1일 때 Y가 3이니까 여기에 위치하겠네. 얘는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와 있는 게 X가 3.5일 때 Y가 0이다. 그럼 X가 3.5인 게 여기였고요. 자, 그 다음에 X가 2일 때 Y가 2.5이다. 그럼 4칸하고 5칸 가야 되니까 하나, 둘, 셋, 넷, 5 여기가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5일 때 2다. 1.5 여기 있고 하나, 둘, 셋, 넷 여기 정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2.5일 때 2다. 하나, 둘, 셋, 넷, 5 2.5 하나, 둘, 셋, 넷 여기 정도 되겠고요. 자, 3일 때 1이다 라는 거는 여기로 표시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자료의 분포를 좀 보셨을 때 뭔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모양 보이시죠?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모양. 그래서 얘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산점도와 상관관계 이해에 대해서 해볼 건데 자, 볼게요. 자, 유린의 반 학생의 앉은 키와 그냥 키에 대한 산점도인데 이 5명의 사람 중 앉은 키에 비해서 키가 큰 학생을 고르는 거죠. 그럼 앉은 키는 상대적으로 작은데 키가 큰 학생을 고르는 거죠. 그럼 앉은 키는 상대적으로 작다? 그럼 왼쪽으로 가야 되고 키는 상대적으로 크다? 위로 가야 돼. 그러니까 왼쪽 위로 우리가 향하는 방향이 지금 어디냐면은 A라는 학생이 왼쪽 위에 위치하니까 A라고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5, 6단원 마치겠습니다.